여러분의 노동을 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야 합니다. 부동산은 아주 커다란 납축전지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자가 발전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와 SNS를 뒤덮었던 파이어족 열풍을요. 저 역시 그런 달콤한 미래를 꿈꿨던 평범한 직장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40대 전에는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 2년 만에 수억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자산 몇십억 만들고 월세랑 사업소득으로 1, 2천만 원 현금 흐름 세팅하면 그걸로 끝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에 투자했고 사람 손이 덜 간다는 작은 무인 사업장도 두세 개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퇴사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쫓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거뒀습니다. 월 현금 흐름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자유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제 삶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족쇄에 묶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고 임차인의 수도 없는 수리 요구뿐만 아니라 2년마다 돌아오는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에 꾸준히 신경이 쓰였죠. 무인 사업장이요? 이름만 무인일 뿐 실제로는 끊임없이 기계를 점검하고 쉴 새 없이 고객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유인 사업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제 시간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당연한 진리를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나 부동산 투자를 하나 결국 저는 똑같이 제 시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본업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비트코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변동성 큰 위험자산 혹은 또 다른 투기수단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그 기술적 구조와 철학을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아토믹립 추천 도서를 하나씩 읽어나갈 때마다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재테크는 돈을 버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까? 어떻게 더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저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어떻게 완벽하게 미래로 보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녹아내립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10년 전의 1억과 오늘의 1억 그리고 10년 후의 1억은 분명히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소득이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것은 내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불완전한 저장고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가진 자산.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인류 최초의 가치 저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모든 계획을 뒤엎었습니다. 섣불리 퇴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그렇게 본 돈의 가치를 가장 완벽한 저장고에 담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소모를 최대한 낮추고 현재의 노동 가치를 미래로 전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재테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야 합니다. 부동산은 아주 커다란 납축전지와 같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지 보수 비용, 세금 등으로 자연 방전되고 충전하고 관리하는데 계속 손이 갑니다.
사업소 등은 자가 발전기와 비슷합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가 만들어지죠. 페달을 멈추면 전기도 끊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한 효율의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한 번 노동이라는 전기를 충전해두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거의 손실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희소해지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불려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탈중앙성과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소수의 기술 애호가들만 이야기하던 시절에는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보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필두로 월가의 거대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 수천조 원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편입한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와 국가 단위의 행정부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공인하고 미래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아직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주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쫓는 투자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미래의 V지도에 내 자산의 깃발을 꽂는 행위인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부동산과 무인 사업에 매달렸던 저는 시간의 노예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바쳐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성실하게 제 일을 하고 그렇게 얻은 노동의 결실을 비트코인이라는 완벽한 시간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 시간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